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 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 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파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만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해터, 마우스 소냐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물약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